대한민국 자살률이 여전히 심각한 수준인 가운데 한국교회가 생명문화 확산에 더욱 나설 수 있도록 하는 자리가 있었습니다. 한국교회 생명보듬주일 선포식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교회와 가정, 학교를 살리기 위한 기독학부모 기도회가 열렸습니다. 참가자들은 저출생 극복을 위한 돌봄 입법 서명 운동도 동참하며 세상의 파도에 맞서는 거룩한 방파제가 되길 소망했습니다. 서울시립교향악단의 퇴근길 토크 콘서트가 예배당에서 열렸습니다. 오늘 찾아가는 뉴스 사역 현장을 가다시가려는 교회 문턱을 넘어 문화선교의 장을 만드는 대한성공회 주교자 성당에 다녀왔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24일 CTS 뉴스입니다. 우리나라는 여전히 OECD 회원국 중 자살률 1위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생명의 가치를 지키는 일에 동참하기 위해 한국교회가 뜻을 모았다고 합니다. 장현수 기자입니다. 2021년 통계 한 해 자살 사망자 수 13,252명. 하루 약 37명이 자살하는 대한민국. 자살이 사회적 문제로도 여겨지는 만큼 한국교회도 생명을 지키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자살 문제에 대한 관심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생명을 소중히 여김에 최우선 가치로 삼는다. 죽음의 문화를 생명의 문화로 바꾸는 것을 사명으로 여긴다. 라이프 오프 기독교 자살 예방센터와 서울시 자살 예방센터가 주관한 지난 21일 한국교회 생명보듬주의 선포식에는 생명문화 확산을 위해 교회가 참여할 수 있는 일들이 소개됐습니다. 특히 세계 자살 예방의 날인 9월 11일 생명보듬주일 예배로 드릴 수 있도록 설교문과 특강 교재 등이 공유됐습니다. 라이프 오프를 비롯한 협력 단체들은 오는 9월 있을 자살 유가족 위로 예배, 라이프 워킹 캠페인, 마음 돌봄 치유 사업 등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자살 사후 긴급 목회 돌봄 매뉴얼 보급, 목회자 교육, 생명보듬이 강사, 양성 교육 등 한국교회가 참여할 수 있는 자살 예방 교육들도 소개됐습니다. 라이프 오프 측은 생명문화 확산을 위한 더 많은 한국교회의 참여를 당부했습니다. 경각심도 갖고 좀 생각도 변화시키고 뭔가를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들이 생길 수 있도록 좀 교회가 같이 협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쉽게 해결되지 않는 자살 문제, 기독교 정신을 바탕한 한국교회의 더 큰 의무감이 요구되는 시점입니다. CTS 뉴스 장현수입니다. 방파제에서 볼 수 있는 삼각형 모양의 콘크리트 구조물을 테트라포드라고 하는데요. 파도의 에너지를 흡수해 해일을 막는 역할을 합니다. 교회와 가정, 그리고 학교를 살리기 위한 기독학부모 기도회가 열렸습니다. 이들은 저출생 극복을 위한 돌봄 입법 서명 운동도 동참하며 세상의 파도에 맞서는 거룩한 테트라포드가 되길 소망했습니다. 전상민 기자입니다. 원천 침례교회에서 열린 한국교회 학부모 기도회. 다음 세대의 테트라포드가 되라를 주제로 진행된 기도회에는 자녀들과 다음 세대, 가정과 학교, 교회를 살리기 위한 기독학부모 400여 명이 모였습니다. 학부모들은 기독교적 가치관을 흔드는 무분별한 것들로부터 자녀들을 지키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 고민하며 기도 제목을 나누고 합심으로 기도했습니다. 자녀를 내가 온전히 지킬 수 있을까? 그러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우리 자녀를 바라봐야 할 것인가에 대한 저에 대한 배움이 더 컸던 것 같습니다. 특별히 이날 기도회에는 CTS 기독교TV도 학부모들이 기도에 힘을 보탰습니다. 저출생 극복을 위해 교회 시설 활용, 아동 돌봄을 위한 입법 청원 부스를 만들어 학부모들이 서명에 적극 동참할 수 있게 했으며 특별히 CTS 입법 서명 취지 설명에 기도회의 일부 시간을 할애하며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CTS 다음세대운동본부 변창배 본부장은 교회 공간을 활용한 아동 돌봄의 필요성과 취지를 설명하며 입법 서명운동에 적극 동참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와 함께 원천 침례교회 김효생 목사도 거대한 파도에 맞서는 다음 세대 지킴이 역할을 기독학부모들이 해야 한다며 돌봄 입법 서명운동에 적극 동참하도록 독려했습니다. 지금 정말 위기인 다음 세대에 대해서 교회, 가정, 학교가 다시 한번 제대로 손을 잡고 일어나야 되겠다는 아주 굳은 각오와 위기의식 속에서 다음 세대를 지켜야 하는 역할을 우리 기독교 학교와 교회가 함께 해야 된다는 걸. 기도회를 주최한 사단법인 미션 네트워크도 CTS와 함께 다음 세대를 위한 기도 책자를 공동 제작해 배포하며 막중한 시대적 사명에 동참했습니다.
학교와 교회, 가정을 지키고 저출산 극복을 위해 함께 기도하는 기도 학부모들과 단체들. 이들의 기도는 지금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CTS 뉴스 현상민입니다. 평화한국이 정전 70주년 2023 연합 프로젝트의 첫 순서로 북한 인권 증진을 위한 국제 컨퍼런스를 개최했습니다. 컨퍼런스는 북한 억류자들의 송환을 위한 실마리를 찾고 남북미 관계 개선과 북한의 인권 개선, 평화를 통한 북한과의 협력 구축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로 마련됐습니다. 컨퍼런스에서는 연세대학교 김명섭 교수와 숭실대 하광민 교수, 북한인권위원회 그렉 스칼라튜 사무총장 등 전문가들이 6.25 전쟁의 역사적 의의와 정전협정 70년의 역사,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남북 협력 방안을 주제로 발제했습니다. 이어진 좌담회에서는 평화한국 허문영 대표가 주제 발제했으며 북한 억류 선교사의 현황과 과제 등을 논의했습니다. 우리나라와 일본의 성공회가 방사성 오염수 해양 방출 반대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두 나라의 성공회는 성명에서 핵과 생명은 공존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며 원자력 에너지에 의존하는 사회는 항상 위험성을 다음 세대에 남기게 된다고 전했습니다. 또 국민은 물론 주변 나라의 사람들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논의를 실시해 다른 처분 방법이 있는지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한일 성공회는 공동으로 방사성 물질을 포함한 처리 오염수의 해양 방출을 반대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크라이스트리 목회연구소와 토비아 선교회가 국내외 순례 코치 개발을 위한 포괄적 업무 협약식을 진행했습니다. 이날 양 단체는 국내외 순례 사역 개발과 보급, 순례 사역 지도자 양성 등의 새로운 목회 전략 개발 사업을 함께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토비아 선교회 대표 김덕진 목사는 순례 코치 사역을 통해 순례지 인근 작은 교회 목회자들이 순례 코치로 참여해 작은 교회의 어려움을 타개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크라이스트리 목회연구소 대표 백성도 목사는 집회 중심으로만 이루어졌던 성경학교와 수련회 등에서 순례 현장 체험을 병행할 수 있다며 침체된 한국교회 부흥에 큰 전환점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양 단체는 첫 사역으로 순례 코치 양성을 위한 제1기 순례 코칭 사역 세미나를 오는 10월 16일부터 사흘 동안 전북 익산 복된교회에서 개최할 예정입니다. 군포제일교회와 성민원이 경북 예천 수해 지역 지원에 나섰습니다. 군포제일교회와 성민원은 사랑의 이동밥차를 수해 지역에 긴급 파견해 지역 주민과 봉사자, 소방대원 등에게 식사를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현지 주민들은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따뜻한 밥과 국을 지원해준 군포제일교회와 성민원 봉사자들에게 감사드린다고 전했습니다. 군포제일교회와 성민원은 지역 복구 작업이 끝날 때까지 사랑의 이동밥차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아름다운 예배당을 활용해 전문 음악가와 공연을 주최하며 시민들에게 한 걸음 다가가는 곳이 있습니다. 오늘 찾아가는 뉴스 사역 현장을 가다 시간에는 교회 문턱을 넘어 문화선교의 장을 만드는 대한성공회 주교자 성당에 다녀왔습니다. 이현지 기자입니다. 길게 늘어선 대기줄부터 관객들의 기대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대표 악단인 서울시립교향악단이 주최하는 퇴근길 토크 콘서트. 2016년부터 시민 누구나 퇴근길에 클래식을 즐길 수 있도록 도심의 주요 장소에서 연주회를 열고 있습니다. 시민 여러분들께서 좀 더 편하게 즐기실 수 있는 그런 콘서트 시리즈이고요. 이제 인문학 강의와 클래식 음악이 함께 수준 높은 연주와 흥미로운 비하인드 스토리가 더해져 매회 매진을 기록할 정도로 인기가 뜨겁습니다. 지난번에 퇴근길 콘서트를 들었었는데 그때 너무 인상 깊게 힐링을 받아서 이번에도 예매를 하게 됐어요. 제가 원래 서울시립교향악단을 좋아해서 서울시립교향악단 연주회는 다 다닙니다. 또 이 성공의 건물도 멋있고 그래서 한번 와봤습니다. 질 높은 연주를 비교적 저렴한 가격에 만날 수 있다는 것도 매력 포인트입니다. 어떻게 돈 10,000원에 서울시장에 이렇게 퀄리티 있는 공연을 어디 가서 또 직접 관람할 수 있겠습니까? 네, 그래서 오늘 공연도 기대됩니다. 연주회 장소는 대개 교회 예배당입니다.
저렴한 티켓 가격과 시민 접근성을 고려해서입니다. 특히 이곳 성공회 서울 주교자 성당은 콘서트 초창기부터 연주회 장소였습니다. 하지만 모든 예배당이 연주회에 적합한 것은 아닙니다. 연주 공간을 선정할 때는 몇 가지 고려 사항이 있습니다. 높은 천장과 카페트가 적게 깔린 바닥이 핵심입니다. 로마네스크 양식과 한옥의 절묘한 조합도 한몫을 합니다. 또 한국 전통 기법에 따른 그 건축 양식으로서 굉장히 고가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특별한 음향 시설이 없어도 굉장히 울림이 아주 좋고 훌륭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또 한 가지를 든다면은 성당 분위기가 또 잘 맞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또 역사적으로 의미 있는 공간,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제 역사가 깊은 교회로 선정이 되었고요. 특별히 서울 주교자 성당은 1978년 서울특별시 유형문화재 35호로 지정되며 역사적 전통적 가치를 더하고 있습니다. 예배 공간을 넘어 문화소통 공간으로 발돋움하고 있는 대한성공회 주교자 성당. 이번 토크 콘서트 외에도 2006년부터 꾸준히 개최하는 수요일 정오음악회, 5월에는 서울시 정동야행에도 함께 참여해 피아노와 파이프 오르간 연주회를 열고 있습니다. 또 평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4시까지 개방해 매월 2,000명 이상의 시민이 성당을 방문합니다. 예, 저희 서울 주교자 성당은 2026년이 되면은 성당 축성 100주년을 이제 맞이합니다. 어떻게 하면 좀 더 시민들에게 가까이 다가가는 그런 성당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을까? 보다 더 체계적이고 또 보다 더 지역사회와 함께 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또 준비하고 또 연구하고 있습니다. 시민 문화 공간으로 발돋움한 대한성공회 서울 주교자 성당. 아름다운 예배 공간을 활용해 시민들에게 한 걸음 더 다가가고 있습니다. CTS 뉴스 이현지입니다. 오늘의 주요 단신입니다. 10년 안에 우리나라 선교사 10,000명이 은퇴 대상자가 된다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한국선교연구원은 지난해 말 기준 우리나라 선교사의 46%가 10년 안에 은퇴 대상자로 분류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선교계에도 차세대 선교사 육성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교회 봉사단이 우크라이나 난민들이 머물고 있는 폴란드 카토비체 난민 캠프를 방문해 음식과 의류, 학용품 등을 전달했습니다. 한교봉 김철훈 사무총장은 봉사자들이 준비한 율동과 게임을 통해 피난 생활로 지쳐있던 어린아이들이 밝게 웃는 모습을 볼 수 있어 기뻤다고 전했습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굿피플과 함께 케냐 라무섬에 지역 어린이를 위한 교육센터를 기증했습니다. 교육센터는 미취학 어린이들을 위한 학습 공간과 초등학생용 공간, 컨퍼런스 홀 등으로 구성됐습니다. 교육센터에서는 방과 후 교실과 보건위생교육 등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영남신학대학교 법인이사회가 학교 대외협력처장 유재경 교수를 제9대 총장 예정자로 선출했습니다. 유 총장 예정자는 경북대학교 철학과와 장로회 신학대학교 대학원 등을 졸업했으며 대구제일교회 부목사와 한국실천신학회 이사 등을 역임했습니다. 임기는 올 9월부터 2027년 8월까지 4년입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주요 단신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CTS 뉴스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2022년 대한민국 합계 출산율은 0.78명으로 건국 이래 최저를 기록했는데요.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해 교회가 주도적인 역할을 자처하고 나섰습니다. 아동 돌봄을 위해 교회 시설을 활용하겠다는 입법 청원 활동이 진행 중인데요. 수도권 지역에서 진행되고 있는 서명 운동을 서현우 기자가 전합니다. 여리고 40일 기도회에 참여하는 세계로 금남교회 성도들. 예배에 앞서 저출생 극복과 교회 시설 내 아동 돌봄을 제공하도록 관련 법령 개정을 촉구하는 입법 청원에 중년의 성도부터 어린아이까지 전 교인이 뜻을 모아 서명 운동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아이를 돌보는 그 역할을 많이 허락해 준다면 부모님들이 자녀를 마음껏 교회에 맡기고 직장 출근하고 또 모든 자기 여가 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마음껏 자녀를 낳을 수 있죠. 한자 한자 꾹꾹 눌러 정성스럽게 서명하는 3본 양문교회 성도들. 군포 지역 교회로서 지역을 섬기고 다음 세대 부흥을 위해 앞장서고 있는 3본 양문교회도 초저출생으로
국가 존립마저 위태로울 수 있는 위기 상황을 극복하고자 입법 청원에 적극 동참했습니다. 입법을 통한 시와 도와 함께 교회가 연합해가지고 젊은 사람들로 하여금 아이 출산에 도움이 되고 그래서 서로 좋은 그런 환경을 만들어야 되겠기에 많은 교인들이 서명을 했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주간에 이렇게 아동 돌봄을 하고 가르치기도 하고 그러면 활동을 할 수가 있고 또 아이들은 교회에서 안전하게 또 말씀도 배우고 바른 가치관을 배우고 자라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어린이집 1만여 개가 문을 닫은 상황. 많은 부모들이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는 가운데 교회 시설 내 아동 돌봄이 출산을 망설이는 맞벌이 부부들에게 큰 도움이 될 거라며 적극 환영했습니다. 잘 돌볼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고 일이 시작된다면 출산과 임신에 대해서도 뭔가 좋은 영향을 주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아이를 이렇게 조금 하나님의 바운더리 안에서 키울 수 있다는 그런 안도가 돼서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교회 시설 내 아동 돌봄 시설을 활용하는 입법 청원 서명 운동. 이를 통해 다음 세대와 한국 교회가 살아나는 지름길이 되길 바랍니다. CTS 뉴스 서현호입니다. 2018년부터 분쟁이나 전쟁으로 고통받는 난민들에게 의약품과 의료기기, 교육 인프라를 지원하는 국제 구호 NGO가 있습니다. 전 세계의 생명과 희망,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있는 글로벌 생명 나눔 김정남 대표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국제 구호 전문 NGO 글로벌 생명 나눔 어떤 단체인가요? 예, 저희 글로벌 생명 나눔은 저개발 국가에 의료 및 교육 인프라를 지원하는 법인입니다. 의료 인프라를 통해서 생명을 살리고 교육 인프라 지원을 통해서 미래 인재를 육성하는 데 지원하고 있고요. 또 국내로 돌아와서는 국내에 어려운 사람이나 특히 이제 국내 선교사님, 어려운 교회들, 또 해외 무료 병원들 이런 데를 지원하고 있는 법인입니다. 네, 지금까지 도우신 나라와 또 지원 물품들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신다면요? 지금 처음에 저희가 라오스 댐 붕괴 나서 이거 시작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에티오피아 이렇게 늘어나서 주로 아프리카 쪽에 이제 어려운 나라가 많아서 그쪽이 많고요. 최근에는 전쟁으로 고통받는 우크라이나, 그 다음에 그 지진으로 피해 입은 시리아 등 한 14개국에 한 28차례를 보냈습니다. 28차례 보내서 저희 300억 정도 지원을 했는데 거기에는 가장 많은 게 이제 의약품이 가장 많고요. 그다음 의료기기, 그다음 의료용 침대 같은 이제 의료용 비품, 또 기타 뭐 여러 가지 교육 기자재들도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 통해서 저희가 급한 데들은 재난 지역이나 전쟁 지역들은 이제 항공으로도 급히 보내기도 합니다. 특히 이제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는 이제 전쟁으로 인해서 이제 절단이나 이런 피를 흘리기 때문에 지혈제, 그다음 항생제, 그다음에 봉합사 등을 긴급 지원하기도 하고요. 또 요청하는 의약품을 저희가 최대한 수렴을 해서 보내기도 했습니다. 네, 현재까지 14개 나라에 600억 원 상당의 물품을 지원해 오고 계시는데요. 이것들을 어떻게 모으고 또 전달하셨는지요? 네, 저희가 이제 제약회사를 비롯하는 150개 업체, 거기는 의료기기 회사도 있고 도매상도 있고 또 화장품 회사, 예를 들면 의료회사 다양하게 있는데 가장 많은 거는 이제 제약회사입니다. 그래서 제약회사에서 지원하는 물품을 이제 국내에서는 약사법이나 의료법에 따라서 절차에 따라서 신청하고 저희가 받아서 저희가 이제 입고가 되면 그걸 우리 자원봉사자들이 이제 포장을, 스티커 포장을 다 일일이 하고 이제 선적 준비를 해서 이제 해상 선적이나 그럼 긴급한 데는 이제 항공 선적으로 선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도움을 받은 나라에서 이번에 감사의 마음을 전달하셨다고요? 네, 최근에 캄보디아를 이제 갔다 왔는데 캄보디아 정부에서 캄보디아는 제가 지원한 지 한 1년 정도밖에 안 됐지만 이제 의료 물품이 워낙 또 귀중하게 쓰여 있고 또 저희가 지원한 품목들의 퀄리티가 워낙 좋아서 이분들이 감동을 받아서 이 왕궁에서 훈장을 수여하게 됐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뭐 그런 감사한 마음을 표현한 나라들은 좀 더 많이 보내고 또 수용성이 좋기 때문에 왜냐하면 그런 나라들은 정확히 어려운 사람들한테 전달이 되기 때문에 저희도 믿고 보낼 수가 있어서 그런 나라에는 더욱 지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이제 저희가 이번에 이제 우리가 남부 쪽에 병원도 하나 짓고 그래서 아마 그 부분을 또 높이 산 것 같습니다.
네, 전쟁이나 분쟁 지역 난민 지원은 민감한 정세 때문에 물품 지원도 어렵다고 들었습니다.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해결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주로 이 전쟁 지역이나 이런 데들은 이슬람권이 많습니다. 굉장히 강성이라서 굉장히 하나하나 접촉하기가 쉽지는 않았고요. 또 기간도 많이 걸립니다. 왜 이 사람들이 우리가 진짜인지 아닌지 믿고 또 우리 한국이라는 나라가 또 그러니까 점검하고 이런 과정에서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리고 뭐 1년도 넘게 걸리기도 하는데 그때마다 이제 선교사님이나 현지에 계신 교민들이 나서서 이 부분을 풀어줬고 어쨌든 저희가 그런 나라로부터 공문을 받는 대로 바로 즉시 준비하고 보내게 됩니다. 어쨌든 첫 번에 받고 나면 이제 이분들이 마음이 열려서 우리에 대한 마음이 열리고 아까 선교에 대한 그 선교사님들에 이런 탄압도 좀 준다고 저 생각해서 집중하고 지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글로벌 생명 나눔의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게 되나요? 저희가 28개국 정도 정부로부터 요청을 받았는데 앞으로 계속 올 것입니다. 그래서 어려운 이제 저개발 국가나 또는 그 전쟁 지역, 재난 지역에 요청이 오면 최대한 수렴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우리가 이제 모든 것을 의약품이 주는데 의약품이 우리나라에서 한 해 폐기되는 게 한 4억에서 5조 정도, 4조에서 5조 정도 되는데 그중에 저희가 한 1-20%만 받아도 충분히 어려운 나라 도울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제약회사도 설득하고 또 받아서 우리가 전달하고 이런 과정을 좀 많은 분들이 또 관심과 또 후원자들 또 제약회사들 또 특히 교회들이 같이 관심 가지고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시면 더 많은 나라를 이제 보낼 수 있어서 이제 그 계획을 지금 하고 있고요. 기도하고 있습니다. 네, 글로벌 생명 나눔을 통해 분쟁과 전쟁으로 고통받는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또 희망이 잘 전달되길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수도권 지역 단신입니다. 예장합동 총회세계선교회 선교사 자녀 여름 수련회가 2주간 대전 외국인 학교와 목동 제일교회에서 열렸습니다. 예배에서 말씀을 전한 목동 제일교회 김성근 목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 미리 계획하신 길이 있다며 나의 앞길을 이끌어 주실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자고 권면했습니다. 이번 수련회는 미얀마, 중국 등 12개국에서 온 중고등학생 MK 50여 명이 참여했으며 진로 상담과 한국 역사 탐방, 기독교 역사 탐방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진행됐습니다. 또한 선배 선교사 자녀와 깊은 교제를 이루는 토크 콘서트를 통해 하나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시간이 됐습니다. 2023년 중고등부 연합 여름 캠프가 인천 성남은혜교회에서 열렸습니다. 비전교회 다음 세대들의 연합을 위해 캠프를 준비한 감리회 중부연회 인천 동지방 신한균 감리사는 예수님 안에서 진짜 나의 모습을 찾고 발견하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비상 나를 찾아가는 여행을 주제로 열린 캠프에는 인천 동구와 서구 지역 비전교회 중고등부 30여 명이 참여해 성경 골든벨과 조별 나눔을 통한 신앙 상담, 말씀과 찬양을 함께 나누며 교제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지금까지 지역별 교계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CTS 수도권 스튜디오였습니다. 주요 이슈를 살펴보는 소셜 브리핑 크리스천을 위한 세상복입니다. 서울 서초구의 한 초등학교 교사가 극단적 선택을 한 것과 관련해 교사들이 진상규명 촉구에 나섰습니다. 서울교사 노동조합은 학부모의 과도한 민원과 학생 생활지도의 어려움을 짐작할 수 있는 여러 정황을 제보받았다며 진상규명을 위한 철저한 조사를 촉구했습니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학부모 갑질 등의 영향이 있었는지 살펴보고 해당 초등학교 동료교사 전원을 참고인으로 조사할 방침입니다. 국무조정실이 오송 지하차도 침수 사고와 관련해 경찰관 6명을 검찰에 수사 의뢰했습니다. 국무조정실은 112 신고 사건 처리 과정에서 중대한 과오가 발견됐고 경찰의 대응 상황 파악 과정에서 허위 보고까지 이뤄진 점에 미뤄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무조정실은 감찰 조사를 신속하고 철저하게 진행한 후 결과를 공개할 예정입니다. 환경부가 가습기 살균제, 구제급여 지급 대상자를 추가했습니다.
환경부는 제35차 가습기 살균제 피해 구제위원회를 열고 416명을 구제급여 지급 대상자에 추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가습기 살균제 구제급여 지급 대상자는 약 5천 명으로 늘었으며 환경부는 의결된 결과를 토대로 구제급여 지급 등 피해자 구제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해양수산부가 천일염 가격 안정을 위해 정부 비축 천일염을 추가 공급합니다. 해수부는 천일염 1차 공급에 이어 다음 달 8일까지 정부 비축 천일염 400톤을 추가로 시장에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소비자들은 농협과 수협 등 세계 유통업체 37개 지점에서 6월 소비자 가격보다 약 20% 저렴한 가격으로 정부 비축 천일염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정부가 17개 기업을 월드클래스 기업으로 신규 선정했습니다. 신규 선정된 기업들은 앞으로 4년 동안 약 480억 원을 지원받아 바이오와 인공지능 등 미래 전략 산업 분야 기술 개발을 추진해 국제 경쟁력을 강화해 나갈 수 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월드클래스 기업들의 기술 경쟁력 확보와 수출 경쟁력 향상을 지원하고 통상규범 대응 역량 강화를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호우 피해 지역 가전제품 무상수리 서비스를 확대 운영합니다. 행정안전부는 가전제품 합동 무상수리 서비스를 충북 충주시에 확대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무상수리 장소는 충주시 충렬사 주차장으로 직접 옮기기 어려운 대형 가전은 무상 서비스 직원이 직접 방문해 수리할 예정입니다. 올해 2분기 대부분의 가축 사육 마리수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2분기 한우와 유구 마리수는 지난해보다 5만 마리 가까이 줄어든 약 368만 6천 마리로 집계됐으며 돼지도 5만 마리 넘게 줄어든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특히 오리는 100만 마리 가까이 감소하며 가장 큰 감소세를 기록했습니다. 지난달 일본을 찾은 우리나라 관광객이 50만 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본 니혼게이자의 신문에 따르면 6월 일본을 방문한 관광객 약 207만 명 가운데 한국인 관광객이 54만 5천 명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당일 외국인 1인당 여행 지출은 우리 돈 약 186만 원으로 코로나19 이전보다 30% 넘게 오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지금까지 소셜브리핑 크리스천을 위한 세상복이었습니다. 예배가 살아야 교회가 삽니다. 다시 예배의 자리로 돌아갑시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최고의 축복입니다. 온전한 예배를 위해서는 말씀과 기도로 나아가야 합니다. 찬양과 경배로 일어서야 합니다. 이제 다시 무릎 꿇을 때입니다. 기도 성령 운동으로 뜨겁게 일어날 때입니다. 기도할 때 가정이 회복되고 나라가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본 캠페인은 백석총회와 함께합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23도에서 26도, 낮 최고기온은 25도에서 32도가 되겠습니다. 주간 날씨 해봅니다. 26일에는 수도권과 강원 영서 지역에 비가 오겠습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에 새롭게 참여하신 분들입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을 통해 보내주신 후원금은 국내는 물론 전 세계를 향한 CTS의 영상 선교 사역을 위해 소중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초저출생으로 인한 위기의 시대, 이를 극복하기 위한 우리 모두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선 민간 차원에서의 교회 역할을 찾고 다음 세대 돌봄 문제를 해결해야만 합니다. 가장 중요한 선행 과제는 바로 교회를 돌봄 시설로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겁니다. 지난 2003년부터 20년 동안 꾸준히 대한민국의 저출생 문제와 다음 세대 돌봄 문제 해결에 앞장서온 CTS가 이 위기를 극복하고자 CTS 다음 세대 운동본부,
저출생대체 국민운동본부와 함께 교회 시설 내 아동 돌봄을 위한 입법 청원 서명 운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온라인과 모바일로도 동참할 수 있는 만큼 한국교회와 성도님들의 많은 관심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CTS 뉴스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